대한항공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두산, 그리고 지금 되게 문제가 있는 한전, 그 외에도 몇 군데의 큰 회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신문에 아직은 나오지 않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회사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 제가 줬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솔뱅이라고 딱 맞히셔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솔뱅이 전부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거의 뭐, 그냥 네덜란드 풍차 앞에서 사진 찍고 말았는데요. 참, 여러 번 가도, 조금 유러피안 스타일이고 그러면서도 또 미국스러운 그런 모습에, 그리고 먹는 것도 참 맛있는 게 많고 재미있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요번에 가서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었지만은 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딱 맞히시는 분을 보고, 와, 박미TV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빚내서 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 달 새 2조 원이나 증가됐다. 이게 뭐죠? 2조 원이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 더 강하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어마무시하다. 2조나 빚을 냈다. 얼마나 많은 빚을 내서 투자를 주식에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제가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뭐 작가나 PD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랴, 또 뭐 카메라 문제라든가, 또 오늘 이야기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조금 포괄적이지 않았나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기사 내용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높은 변동성에 기댄 단기 투자로 눈을 돌리면서 빚투와 맞물려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나라가 지금 주식이 2천이 넘어가거나, 우리나라가, 제가 좀 이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라 그래야 되는데 자꾸 저희 나라라는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또 회사에 분명하게 말을 해라. 저희가 아니고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셨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식에 대해서는 2천이 넘어가는 것은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투자가 굉장히 떨어지고 더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시간이 흐르면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른 것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올랐나, 어떤 회사가 올랐으며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이 올랐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내렸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빚까지 내서 주식을 샀다가 지금 세계 불황도 불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어 봐서, 그렇죠? 오랫동안 있어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 특히 또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이 흔들림들은 세계에 맞물려 있는 모든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빚내서 투자하는 주식 투자, 이것은 저는 100% 반대를 하므로, 주식 투자는 관망보다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거나, 기존에 사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야 될까
안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량주는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량주가 아닌 넉넉지 않은 회사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파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주 해외에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또 해외에 다니면서 투자처, 안투자처 이런 나라들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제가 또 비즈니스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 맥을 잘 짚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동향, 경기 동향 말하자면 실물, 현물, 부동산, 주식 할 거 없이 속속 신문 그리고 현장을 들여다봤을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은 굉장히 올 하반기를 어렵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어려운 경기에 부딪히며 많은 것들이 오르기보다는 내릴 것이라는 관망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TV나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결과로는 주식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회사를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며 알고 있는 회사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LA에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물론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도 그 안에 있고 또 오피스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묵는 그런 좋은 호텔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호텔도 팔겠다고 매매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의 와이키키 리조트 대한항공이 사는 것이죠. 그것도 매각하겠다고 매매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제주도의 아름다운 호텔 2군데 서귀포, 제주시 할 거 없이 전부 매매를 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영종도에 있는 호텔도 매각하겠다고 나와 있고 이렇듯 굉장히 종로에 있는 알짜 부지 땅도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돈이 되게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돈을 1조 몇천억을 일단 빌려줄 테니 사람들은 자르지 마라. 회사로서는 사실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조건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조건, 별로 희망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두산 그리고 지금 되게 문제가 있는 한전 그 외에도 몇 군데의 큰 회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신문에 아직은 나오지 않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회사들이 많다 이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굉장히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도 세금은 계속 올려서 걷겠다. 불만은 계속 많아지고 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또 국민들에게 준 재난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선 21대 거의 180석에서 이제 3당, 4당, 5당 같은 여당 이 패거리들이 모여서 200석까지도 바라보는 이렇게 나라가 이게 패가 없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3차 추경 이것도 빚을 내서
어찌 될지 참 자세한 정치 쪽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빚이 많아지겠죠. 예. 저 외에 이제 지금 저희 직원들이 30대, 20대. 그 후에 자식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어질까. 뭐 저는 이 세상을 뜬 후니까 예,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노조들이 또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어서 총선에 200석, 180석에서 200석 됐으니까 돈 줘라. 얼마 줘야 될까요? 그 청구서가 지금 청와대에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하다못해 교도소에 있는 재수분들한테도 돈을 줬다고 하네요. 재난기금. 베네수엘라 굉장히 재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교도소에 있는 재수들한테는 돈을 안 준 걸로 하는데 저희 나라는 굉장히 돈이 많은가 봅니다. 재수들한테도 떡값이다 이렇게 돈을 준 것으로 나오니 참 엄청나게 이 많은 돈을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게 영치금 없는 사람들한테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분들 다시 나와가지고 교도소도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해보면서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신용융자의 증가와 함께 개인들의 투자 대상이 변동성이 큰 단기 투자 종목으로 옮겨가면서 증권가에서는 개인들의 자금 성격이 스마트머니에서 투기성 자금으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들의 투자 성향을 보면 전체 자금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전과 다른 투기성 자금이 유입된 듯 하다고 하네요. 한동안 상승의 근거로만 받아들여지던 개인 자금의 성격이 이제는 변동성 확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빚내서 주식 투자 한 달 새 2조.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 이제 3반기는 다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하반기는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여름에는 이게 또 더워가지고 시원한 데도 가고 여행도 가고 모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곧 여름이 되면 곧 찬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이죠. 세월이 빠릅니다. 그때 으시시할 때 엄청나게 떨어지는 주식과 엄청나게 떨어지는 여러 경기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때 가슴 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박미 TV 보면서 정신 차릴 것 이러지 마시고 지금 5월의 초에 얘기하는 박미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빚내서 주식 투자 한 달 새 2조 원. 심각하게 주식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